안녕하십니까. 저희 2013년 5월 4일입니다. 내일이 5월 5일이네요. 이제 벌써. 이제 며칠 남았냐면 이제 92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중요한 이제 9장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8장 안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마 9장, 10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6, 7, 8, 9, 10장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고 반드시 이제 1년 안에는 반드시 이 중에 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계통공학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칠판에 써놓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상에 나오는 문제들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뭐 피레기 열폭주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따가 강의 시간에 이제 자료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습을 해가지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표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내부 이상전압이 뭔지, 외부 이상전압이 뭔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외부에선 직경내라든가 유도례로 나눠지고 내부 이상전압은 뭐 과도 진동전압이라든가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대로 외우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뭐 직경내 유도례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은 표를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표가 나왔으니까 여기 계고 과상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계고 과상 뭐 키워드로 무유변 영충고 너무 작게 그래서 뒤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외우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개, 고, 과, 상.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무유변, 유변, 영충고. 그냥 제가 그냥, 뭐였죠? 해부자. 뭐였죠? 저는 이제 012로 외웠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는 이제 제가 나눠진 자리는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무와 뭐였죠? 무와 송전솔로 차단. 유는 뭐였죠? 유도성 소전로 차단. 변은? 변압기 3상 비동기 투입 시. 비동기 투입 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게 뭐냐? 개통 조작 시. 이거 뭐냐? 고장 발생 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과도진동 이상전압. 이상전압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는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이제 세 글자 이렇게 외워주시든가 하나 둘 셋 뭐 개통 조작 시 고장 발생 시 무슨 때냐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무유변 영충고 영구지락 시 충격성 지락 사고 시 뭐 고장 발생 시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고장 발생 시니까 고장 발생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되고 여기는 개통 조작을 하는 거니까 조작을 한다는 건 뭘 투입을 하겠죠. 차단을 하거나 얘는 무바 성전설로 차단하거나 유도성 소전류를 차단하거나 변압기 3상등 비동기로 투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개통 조작을 한다는 건 투입이나 차단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는 고장 발생 시니까 고장 발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큰 테마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과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전압이나 아니면 평상시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형주파라는 건 60Hz거든요. 60Hz의 크기로 나타날 수 있는 지속성 계속 발생한다 이거죠. 왜 상형주파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똑같이 지속되고 있는 그 지속성 이상전압이 뭐가 있냐 이거죠. 페란티 현상. 뭐죠?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자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여기는 이제 발자라고 이렇게 거기서도 써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그렇게 해놓은 건데 나중에 되면 이제 저는 이제 하나씩 줄이기 위해서 부자 이렇게 강부자도 있듯이 그냥 여러분들 외우기 쉬운 뭐 그런 저기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였죠? 공진입니다. 근데 이제 공진이 이제 기본파 공진이 있고 고조파 공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눠놨는데
거기는 이제 기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파 공진, 뭐 고조파 공진, 이런 식으로 기공으로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요 두 개는 소우리액터입니다, 소우리액터. 소우리액터 일선 단선시, 소우리액터 2계통 병가시,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흐름만 아시면은 이런 표를 외워가지고 나중에 이상전압이 나왔을 때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표를 하나를 딱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어떻게 식으로 나오냐면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상전압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중에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양을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채점자가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그러면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먼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본 점수를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열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쪽에 좀 내용을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그 본론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써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6가지에 대해서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에 대한 6가지를 뭐 설명하시오 하면 이 6가지에서 물어보는데 그 6가지가 뭐라는 걸 서두에 밝혀주게 되면은 채점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점수를 주고 들어간다는 게 왜? 6가지를 먼저 답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뒤에 6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채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쉽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채점자들의 눈에 잘 보이게끔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라든가 개폐서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파의 특성. 요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해가지고 뭐 9-1에서는 정의가 나와 있고 9-2에서는 뭐 내부 이상전압, 9-3에서는 외부 이상전압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 챕터씩을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 이거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지름길이라는 얘기고요. 진행파의 특성이 이게 9-3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저도 다 못 외우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그 여러분 챕터에 있는 목차 부분은 다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진행파의 특성이 뭐냐? 그 전에 배우셨을 겁니다. 진행파라는 게 뭔지. 이게 진행파가 뭐 진행을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뭐가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임피던스를 가지고 이제 뭔가 변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서 단거리나 중거리나 장거리나 어떤 그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변환을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거리 부분에서 워낙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뭐 여기는 RL, 요거는 RLC, 요거는 RLCG가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대 해석한다고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배웠던 장거리 송전선로하고 이제 진행파의 특성하고 비슷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선로가 여기 워낙 많다 보니까 R도 있고 L도 있고 뭐 C도 있고 G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까지는 딱 끝났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소 부분만큼 진행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채워졌고 그 다음에 채워지려면 여기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쪽을 넘어갈 때 요 DX 구간만큼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뭐 특성 임피던스가 전파 정수라든가 이런 내용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채워졌고 지금까지 그게 뭐냐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여기까지 채워졌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전압하고 전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진행이 되면서 이 미소 구간을 채워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상관관계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할 때는 이제 Q부터 해가지고 뭐 DQ를 이용해가지고 DQ는 EC DX죠.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Q니까 이제 EC DX가 맞나요? DQ는 EC DX.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을 해가지고 E는 IL V인가요? 예? 아니 이게 전류부터 먼저 해야죠. I는 ECV. I는 ECV를 해가지고 이 ECV 나오고 이 DX 부분이 이제 전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Q는 전하량이니까 이제 전류로 바뀌어지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이제 D파이는 IL D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E는
IL, V가 되는 거고. 그 여기 이 V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파 정수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얼마만큼 이제 전파되는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게 이제 전압하고 전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파의 특성을 할 때는 전류 부분부터 설명하고 그다음에 전압으로 설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 매질이 뭐냐? 어떤 매질이 있을까요? 가공선과 지중선에 대한 매질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보시면 해가지고 뭐 V 값을 계산하실 때 뭐 138 로그 11m로 아는 R분의 D 뭐 이렇게 식도 나왔고 전파 정수는 3 곱하기 10의 5승 km/s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공선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지중선일 때는 유전율을 고려해가지고 여기서 그만큼 줄어든다. 여기에 유전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곱하기 유전율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만 요거 알아두시면 나머지 지중선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런 부분을 순서적으로 좀 암기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반사와 투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그림을 다르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보통 그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옛날 지금 보니까 뭐 군대 갔다 오는 뭐 푸른 뭐였죠? 보긴 했는데 푸른 거탑인가? 거기서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팬티브라자 해가지고 34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9사단을 나왔거든요, 백마. 그 찍는 데가 지금 저희 그 사단에서 찍고 있던데 보니까 요거를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웃는 것 같죠? 눈하고 웃는 것 같고 혓바닥 내밀고 같고 하는데 이런 걸 딱 보시면 요건 입사파. 입사파니까 인풋이겠죠? I. 반사파. 거꾸로 돌아오죠? R. 투과파. 투과니까 이제 T자가 나오겠죠? 투과파. T.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더 들어가죠, 이렇게. 예. 요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EI, ET, ER 해놓고 이제 여기는 II, 요거는 IT, 요거는 ET.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냥. 예? 요건 IR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될 게 인풋, 그러니까 입사파하고 투과파하고 반사파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또 반사과 투과 개수를. 이걸 외우는 방법은 쉽게 돼 있습니다. 뭐 어차피 들어온 거는 딱 정해져 있죠. 1이라는 수치가 들어오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과를 할 때는 항상 2배의 힘이 필요하다. 반사를 할 때는 이제 정반사하고 부반사가 있는데 이제 전류 같은 건 이제 부반사의 개념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부반사의 개념을 보고 얘는 정반사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부반사는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부분은 뭔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얘는 2배가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투과파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ET는, IT는, 그 다음에 ER은, 그 다음에 IR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 Z1하고 Z2에 대한 임피던스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아까 왔던 부분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온 데 임피던스가 있고 앞으로 가야 될 임피던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온 부분이고 앞으로 가야 될 임피던스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변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점에서. 이게 뭐냐? 바로 피레기가 달려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뭐냐? 변압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공선을 타고 와가지고 피레기를 통해서 이제 변압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요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이 틀려진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피레기를 설치했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을 또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상의 거리가 이제 짧아질수록 나중에 여기서도 이제 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임피던스가 또 틀려지니까 얘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거리를 짧게 해줘야지만 어떤 내용들이 틀려지겠죠.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L 해가지고 이쪽에 걸리는 이제 전압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 거리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수식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밑에는 무조건 임피던스하고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 다. 근데 이 뒷부분 뭐냐? 들어온 부분에 대한. 얘는 뭐죠? 뭔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EI, 요거는 II, 요거는 EI, II. 이런 건 쉽죠. 기준을 딱 잡아주니까. 그 다음 뭐냐?
여기서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Z1 플러스 Z2가 다 밑에인데 그냥 편의상 저는 그냥 Z2 플러스 Z1으로 무조건 다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가 먼저 나온다. 무조건.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좀 혼돈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다 외우시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걸 외우는 것도, 왜냐면 여기서 사실은 이걸 풀어서 쓰게 돼 있는데, 풀어서 쓰다 보면 이제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는 정확하게 답안지를 써줘야 되니까. 얘는 투가 부분이니까 뭐라고요? 2.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얘 투가 부분이니까 2자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근데 얘는 전압일 때는 무조건 Z2가 나옵니다. 저일일 때는 Z1이면 나오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2R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2R은 Z2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Z2가. Z2 마이너스 Z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Z1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왜 앞에는 나오는데 마이너스, 왜 여기 성분에서 뭔가 가려져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줄어들려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야 되겠죠? 요건 이제 Z1이 나오고 Z2가 나오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외우는 건 쉽게 외웁니다. 근데 왜 이게 나왔냐?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Z2고 이게 Z1이고 이게 플러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고.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부가 걸리다 보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외우기 쉽게 하라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Z2 마이너스 Z1이 나옵니다. 이렇게. Z2 마이너스 Z1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가 되겠죠? 반사계수가 되는 겁니다. 반사계수.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전류는 뭐라고요? 부반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얘는 정반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정반사니까 플러스로 반사되고 부반사니까 마이너스로 반사되는데 그러면 그 반사되는 그 팩터가 뭐냐? 그게 반사계수인데 그게 Z2 마이너스 Z1인데 그걸 외우기 쉽게끔 하려고 제가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여기 Z1을 해버리고 여기 Z2, Z1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냥 암기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기를 하실 때.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의 Z1의 마이너스의 Z2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가로 열고. 왜냐면 반사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정반사, 부반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외울 때는 요거하고 그냥 매칭해서 외워주시되 요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서 저 결론이 나왔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전압 방지 대책 뭐가 있을까요? 피레기입니다. 9장 이상전압에서는 여러분들 배우는 게 이상전압에서 배우는 게 결국 뭐냐면 이상전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바로 피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겁니다. 그럼 피레기에 대한 전압 뭐가 있을까요? 전격전압, 제한전압 예? 그리고 피레기의 구비조건 구비조건이 뭐였죠? 재, 충, 상, 방, 송, 네. 구비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구비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뭐였죠? 제한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야 된다. 이거는 충격 방정 개시전압이 낮아야 된다. 이거는 상용주파 방정 개시전압이 높아야 된다. 이거는 방전 내량이 커야 된다. 이건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된다. 이거는 내구성이 커야 된다. 여기 왜 이렇게 했냐면 재충상 방성내로 해야 되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구비조건 10점짜리로 나오면 이렇게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아니면 피레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을 때 피레기에 대한 전격전압, 제한전압, 특성에서 구비조건, 피레기의 설치 장소 뭐 이런 것들을 25점짜리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야지 답안지를 뭐 피레기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니까. 제한전압이라는 거는 제한을 해주는 거죠. 제한전압의 정의가 뭐였죠? 피레기가 방전할 때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피레기의 단자 전압의 파고치를 제한전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셔야죠. 왜냐면 이거 피레기의 전격전압, 제한전압을 설명하시면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전격전압이 뭔지, 제한전압이 뭔지 그림을 그리고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충격 방전 개시자면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전하는 개시전압이 얼마냐 이거죠. 이건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이니까 아까처럼 상용주파하고 충격하고는 틀리죠. 얘는 과도 이상전압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상용주파 이상전압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처음에 계통 조작 시, 과도 발생 시, 과도 이상전압, 그 다음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형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방전내량이라는 건 이제 방전할 때 양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2500cc인지 3500cc인지 이런 것처럼 얘가 내가 통해질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얼마냐, 2.5카냐, 5카냐, 10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석류는 피레기가 방전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지락이 나다 보니까 그 석류를 차단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IC, 산화규소용이나 ZNO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타입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하고 얘에 대한 장점들. 얘는 이제 갭리스 타입이고, 갭 타입이고, 이건 갭리스 타입이다 보니까 석류가 없다는 얘기죠. 얘는 석류가 흐르고, 그럼 석류가 뭐냐?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구성 같은 경우는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애자형 타입도 있고, 그 다음 폴리머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눠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냐면, 여러분들 외우시기 쉽게끔.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비가 뭐였죠? 충격비죠.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외우기 좋게끔 해서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충격비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상용주파라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충격파는 강전기 시작하면 큰 전압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상용주파하고 큰 전압하고 요거의 비율로 나눴다는 얘기인데 얘하고 크다는 얘기는 충격이 크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용주파 방전기 시작하면 상용주파의 최소 1.5배 이상. 1.5배 이상은 건 상용주파에서는 방전하지 않고 그 이상에서 방전을 하려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의 이 전압이 들어왔을 때만 방전을 하는 얘기입니다. 피레기가. 충격 방전 개시자는 요 전압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기가 견디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그러면은 실제로 기기가 견디는 기준은 여기입니다. 근데 피레기는 더 제일 낮게 선정을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요 정도로 낮춰놓으면은 여기하고 갭이 작을수록 얘는 오동작하지 않고 얘는 기기를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충격비를 작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제한전압 특성, 뭐 이렇게 뭐 피레기 열폭주 현상,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피레기가 동작한다는 건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부에서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건 이제 개폐서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번개가 쳤다. 번개가 치면 이제 가공지선이 있겠죠. 철탑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A, B, C 해가지고 옵셋이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질 테고. 그러면 여기서 쳐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맞았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다가 보면 접지가 돼 있으니까 접지를 통해서 땅으로도 흐를 거고. 그럼 여기 뭐 변전소가 있다. 아니면 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배관을 통해서 또 흐르겠죠. 아니면 요 자체에 뭐 변압기가 있다. 그러면 변압기가 개폐를 할 때, 차단기가 개폐를 할 때 발생하는 개폐 서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는 서지 업소버가 달려있을 거고요. 여기는 피레기가 이렇게 달려있겠죠. 아니면 이걸 또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 선로 안에 여기도 또 피레기가 달려있겠죠. 이런 부분 외부에 쓰는 거는 이제 LA가 되는 겁니다. 라이팅 어레스터. 외부 직경례를 받았을 때 하는 부분. 얘는 서지 업소버는 요 개폐 서지에 의한 부분. 이제 저압에 쓰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건 대부분 여기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땅을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선로들이 뭐가 있냐? 가스관, 그 다음에 수도관, 그 다음에 전기 접지선이 있죠. 그럼 전기 접지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R, S, T, N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N상에 이렇게 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관으로도 흐르고 수도관으로도 흐르고 이 전기 접지선으로 흐르다 보니까 요게 이제 100카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50카는 이쪽으로 가고 50카는 이쪽으로 와서 50카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50카를 이제 3으로 나누면 한 17 정도가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6으로 하게 되면 4 만큼이 이제 들어오겠죠. R상, S상, T상, N상으로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기다 뭘 다느냐? 중요한 데 같은 경우는 서지 옵서버 대신에 SPD라는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 또는 TVSS 트랜지언트 볼치 서지 서프레서 이런 것들은 저압에 이렇게 변압기 중성점을 통해서 뭐 외부에선가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상전압에 대해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발성 배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전기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하나 딱 그려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전압 할 때 요거는 외부 이상전압, 요거는 내부 이상전압, 개폐 써지니까 내부 이상전압. 요건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채점자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들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섬락입니다. 섬락이라는 건 뭐냐? 외부 이상전압 치고 들어와서 이제 대지로 방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임피던스 차이가 나죠. 여기 이제 임피던스가 큽니다. 크니까 얘가 지금 이걸 토가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애자가 달렸죠? 애자를 통해서 절연이 파괴돼서 이쪽 상선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이게 섬락이죠. 역섬락은 거꾸로 여기 쳤습니다. 상선에. 전류가 흐르는 상선에 쳤는데 얘가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게 역섬락입니다. 역주행한다고 그러죠. 주행하고. 지금 보니까 중국 애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역주행하고 그러던데 막. 동영상도 보니까. 20대 여성한테 물어봤더니 왜 역주행했냐 그랬더니 기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꾸로 가면은 기름 넣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 가보시면 교통법규를 워낙 안 지키니까 뭐 베이징이나 이런 데들은 좀 크니까 괜찮은데 상하이만 가도 놀랍니다. 이제 첫째 날 가면 이제 놀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예? 워낙 신호를 안 지키니까 여기서 지금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직진해서 차가 오는데 운전기사가 좌회전해서 갑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갔더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놀라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가 보다. 이제 한 며칠만 있으면 그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섬락과 역섬락을 아셨죠? 이제 경간 역섬락은 뭐냐? 아까처럼 경간에서 거꾸로 올라간다. 역섬락입니다. 역섬락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경간에서. 여기서 지금 상선에서 쳤는데, 예를 들어 가공지선에서 쳤는데, 가공지선에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거리가 가깝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친 부분이 아까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쪽으로 타고 넘어가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간다. 이게 경간 역섬락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쳤는데 다른 선으로 또 치고 넘어간다는 이런 것들이 경간 역섬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선로 거리를 키워줘야지만 됩니다. 선로 이격거리를. 왜? 가까워서. 우리들이 이게 출렁출렁 거리다 보면 얘가 거리가 가까워져서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기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돼서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이 뭐였죠? 코로나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게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줄어들다 보면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 높은 파고치가 이쪽으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저희가 DS 이렇게 제낄 때 보면 아까 쫓아가는 거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이제 쫓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격거리를 이제 길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길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여기도 애자 설치했듯이 여기도 애자를 설치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애자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달아놓고 이제 애자 덩어리 갖다 놓고 잡아줘야 되니까, 집게로 잡아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교락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교락편. 그래서 교락편 설치. 이 교락편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천안 지나서 왼쪽에 휴게소 지나면 이제 평지에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부 쪽도 이제 가다 보면 중부 고속도로 나가자마자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저쪽 당진 쪽으로 넘어가는데도 그 중간에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딱 보면 저게 뭔지 이제 궁금하면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던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약편을 설치한다. 그러면 섬락, 역섬락, 경간 역섬락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그림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쉽게 설명하는 부분. 이거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10점 안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설명할 때는 이 그림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피레기 열평증 현상, 뭐 VT 현상, 뭐 이런 거 보시면 나중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6번 절연협조. 절연협조 하게 되면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계통 내에 정연된 절연 체계들 갖추도록 바꾸는 거다. 왜냐면 하나가 이제 견디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 정의는 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죠. 여기가 뭐였죠? 요 밑에? 예? 섬락, 전압. 요거는? 예, 섬락 빈도. 얘는 뭐였죠? 요거는?
그냥 피와 애기로 먼저 외우라고 그랬죠. 피레기의 방전 특성, 아킹온, 애자의 방전 특성, 그 다음에 기기의 견디는 절연 특성. 기기부위는 항상 터지지 않게끔 애자가 설치가 먼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킹온이 먼저 터지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피레기가 먼저 터지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기기들이 이제 정연된 절연 체계들을 갖추도록 하는 게 바로 절연협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뭐 10점짜리를 쓸 거, 25점짜리를 쓸 거,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킹온이 뭐냐? 이렇게 애자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킹온이 터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방전을 해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넘어갔는데도 안 되면 이제 애자가 터지겠죠? 애자가 터지더라도 애자 밑에 있는 요 기기들은 애자가 먼저 터져 나가니까. 여기 이제 먼저 피레기가 있을 거고, 예? 그림을 그리면. 피레기를 방전되다가도 이 피레기 부분이, 방전되다가도 워낙 파고치가 높으면 피레기도 붙어가지고 터져버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방전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도 이게 안 되면은 애자가 터져 나갈 거고. 애자가 터져 나갔다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기 쪽으로는 이런 이상전압이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데미지는 약간은 들어오겠죠. 약간 짧은 시간 동안은. 근데 이게 계속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기기가 견딜 수 있는 능력 내로는 들어오다 보니까 기기는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갈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거보다는 싸니까. 이 기기들. 변압기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통째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보다는, 근데 얘 부분은 대부분 이제 변압기 쪽이 되겠죠. TR. 차단기 같은 경우는 큰 부분이 없습니다. 차단기는 충분히 견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연 계급이 뭐냐? BIL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송전선로에 대한 절연협조. 뭐 발전소에 대한 절연협조. 발변집에 가지고 발전선에 대한, 이건 뭐, 송전선, 변전선, 배전선 이렇게 나와 있죠. 변전선로에 대한 절연협조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절연협조에서 그 키워드가 뭐였죠? 애가, 철교, 불재, 역피. 뭐였죠? 애가? 애자, 가공지선, 뭐였죠? 지정. 얘는 교략편, 불평행절연. 얘는 역상배열. 이건 피레기 또는 피레철탑. 이거는 뭐냐? 송전선로에 대한 절연협조는 어떡하냐. 아까는 그 기기에 대한 절연협조에서 피와 애기를, 피레기하고 아킹온, 애자, 그 다음에 애자련, 그 다음 기기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그냥 송전선로만 있지 않습니까? 선로만 있는데 뭘 어떻게 하냐, 그죠? 아까 변전소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그 기기라든가 애자라든가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송전선로 쪽에서 애자로 절연협조를 한다는 얘기죠. 애자에서 어느 9개 할 거 늘립니다. 11개. 18개 할 거 20개 늘립니다. 그러니까 애자는 결정 조건이 2장에 나왔었죠. 가공선로에서. 애자는 어떻게 결정하냐. 그때 절연협조가 나왔죠. 9가지 제가 테마가 있대요. 그렇죠. 개패서지도 결정해야 되고 주스 특성도 검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9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절연협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애자련의 개수 결정 조건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애자련의 개수 결정 조건에서 절연협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이 뒤에하고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요거는 송전선을 절연협조에서 위에다 이렇게 달죠. 가공지선. 그럼 얘가 치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철탑각의 접지정을 저감한다. 뭐죠? 아까 여기 이렇게 철탑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접지장이 크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돌아온다. 이거죠. 절연협조라는 게 뭐냐? 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역삼락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접지장을 작게 해준다. 작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사실상은 접지장이 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반 평지에선 접지장이 잘 나오는데 산악에 이 철탑이 어디냐? 산으로 올라갈 겁니까? 산에 올라가면 돌밖에 없죠. 접지장이 안 나오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직각형도 있고 방사선도 있는데 방사선으로 해가지고 매설지선을 깔고 매설지선에는 땅 속에다 매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선. 땅 속에다가 매설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접지선을 매설을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방사선을 하게 되면 접지장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여기다 뭘 달죠? 침상접지봉. 침상접지봉을 딱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동그랗게 된 이런 부분에다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접지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침상접지봉을 이제 달아가지고 접지에 대한 면적을 더 넓혀지는 거죠. 철제각각의 접지장이 저강이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밑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교략편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교략편.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 떨어뜨려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요거에 경간의 이제 절연을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고 불평형 절연. 불평형 절연이라는 건 뭐냐면 터져나가더라도 한 놈만 터져나가라 이거죠. 여기 9개 달고 여기 11개 달고 9개가 먼저 터져나가라 이거죠. 왜 똑같이 9개를 달아놓으면 둘 다 터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 놈만 죽어라 이거죠. 예? 여러 명 가다가 이제 호랑이가 쫓아오면 한 놈 던져놓고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살아야 되니까. 불평형 절연. 제페로는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제페로라는 건 뭐 여기서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겠죠. 예? 그런 부분. 역상별 A, B, C 얘는 C, B, A 번개가 딱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제 한 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A, B, C 상으로는 다시 성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A, B, C 해가지고 딱 역상별 해놓고 번개 딱 쳤을 여기다 설명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은 A, B, C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갔다 받았다 그러면 A, B, C로 이렇게 송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상배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레기나 피레철탑을 한다는 건 피레기를 달거나 아니면 중간에 피레철탑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방전을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자세하게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거기서 세부적인 부분을 표로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가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부분을 바로바로 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그 훈련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90일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배워주셔야 되는데 이번 장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 7, 8, 9, 10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4개 챕터가 있거든요. 성배전공학에서. 그럼 다른 거 이제 포 떼고 차 뗀다. 이제 앞에 1, 2, 3, 4, 5장은 조립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뭐냐? 포하고 차 아닙니까? 예? 말, 상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왕이 죽으면 안 되는데 왕은 뭐냐? 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거니까 6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따먹어야 되겠죠. 저 왕을 죽이기 전에.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포나 차가 되는 6, 7, 8, 9, 10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뒤로 11장도 좀 중요합니다. 변전소 쪽이기 때문에. 12, 13, 14는 배전 쪽으로 묶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1, 2, 3, 4, 5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계통공학에 들어가면 이제 4, 5, 6, 7, 8 요 정도. 그 정도 챕터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90장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요약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